자,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잠깐만 복습을 하면요. 저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조금 중요할 만하다고 할 만한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배울 게 제일 중요하네요. 자, 그럼 대기 대순환은 왜 일어나냐? 요거 두 가지 이유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일 꼽자면 요거죠. 에너지의 불균형. 이게 제일 첫 번째 원인이에요. 그러면 오늘 수업 시간에서 할 건 뭐냐면, 오늘 수업 시간에서 할 거는 이 대기대순환 명칭을 이제 외우셔야 돼요. 오늘 수업 때 할 거는 이 대기대순환 명칭을 외우셔야 되는데, 이 명칭 위치에 따라서, 즉 위도죠. 위도에 따라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거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시험 전에는 약간 유용하고 평상시에는 잘 외워지지는 않더라고요. 우선은 적어보면은 극폐해, 그 다음에 극편무, 요거 외우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순환세포고, 요건 바람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잘 풀 수 있는 암기 팁으로 요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조금 많이 헷갈리는 게 위도하고 위도에 따른 에너지를 많이 헷갈린다고 했었거든요. 위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은 적도 지역이 저위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으니까 북반구 위주로 배우게 되고요. 위아래로 30, 60, 90 이렇게 있어서 극지방이 90이에요. 그래서 저위도 하면은 적도 부근을 일컫는 거고, 중위도 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지역, 그다음에 고위도 하면은 극지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북반구 중심으로 내용을 조금 보다 많이 배우게 되고, 시험 대비용으로는 전부 다 보셔야 돼요. 햇빛이 들어오면은 저위도하고 고위도하고 에너지가 차이가 나는데, 지구의 형태가 구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트는 게 에너지가 어디가 더 많냐 적냐거든요. 일반적으로 위도가 고위도라는 명칭 때문에 에너지가 고위도가 많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쌤이 그때 그 해변가 이야기 해줬잖아요. 실험여행 갔을 때 그 백인 여성이 30분 동안 선탠을 했더니 흑인 여성 됐다고요. 그러다서 뭐 뒤집었더니 다시 또 이렇게 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도 부근이 정말 많이 더워요. 그리고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전등으로 이렇게 설명했었죠. 그래서 각도가 90도 각도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 너무 큰데?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강한 에너지를 받게 되고요. 조금 더 이제 비스듬한 각도로 들어오게 되면은 범위는 더 넓지만 들어오는 양은 똑같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약하게 돼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에너지 양은 저위도가 높고 고위도가 적습니다. 단위 면적당이라니까 동일한 면적 대비의 에너지 양이 어디가 많냐 적냐를 비교하는 건데 저위도가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걸 다시 한번 배웠었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있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고위도든 저위도든 똑같아요. 그런데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저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고요. 고위도는 저희보다는 적게 들어와요. 그래서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하고요. 저위도는 에너지가 남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에너지가 이동을 합니다. 그 이동 방식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에요. 이동 방식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에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더 원인으로 유추를 하면은, 그러면 얘네들은 왜 에너지 불균형이 일어나냐 하면서 두 개를 쌤이 적어줬어요.
위도에 따라서 에너지가 불균형이 있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대기 대순환과 표층의 해주 순환으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더라. 그 다음에 방향을 한번 적어볼 텐데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적은 데서 많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순환이 생기는데 이렇게 큰 덩어리로 순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쪼개져서 에너지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요거 그림으로 처음부터 배우면요 헷갈려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뒷장에다가 한번 따로 한번 적어보면은 뒷장에다가 하는 게 낫겠지? 그림을 조금 잠깐 그려볼게요. 자, 0도, 그 다음에 30도, 이렇게 할까? 30, 60, 90. 여러분 어차피 문제지에 많이 있으니까 그리셔도 되고 안 그리셔도 되고. 엄마 30을 빼먹었네. 크게 살펴보면은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는 에너지가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외우실 때 요거 조금 외워놓으시면 조금 편해요. 고저, 고저. 지금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중딩 때 배운 내용이 있는데 대기 관련해서 고기압, 저기압 하면서 배운 내용이랑 연관성이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대기 대순환, 순환세포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대기 대순환, 순환세포 3개를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해하려면 어떤 내용까지도 알아야 되냐면 저기압과 고기압 요 내용도 알으셔야 돼요.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저기압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뭐가 있냐면 저기압일 때 비나 눈이 내려요. 구름이 형성되거든요. 고기압이면 구름이 없어지기 때문에 맑은 상태가 됩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뒤에 엘니뇨랑도 또 연관이 돼서 내용이 계속 이어져서 나가기 때문에 이거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내용을 더 추가로 배우게 되냐면요. 저기압 관련해서 온도가 올라가면은요. 밀도가 낮아져요. 밀도가 낮아지면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면서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고기압은 온도가 낮은 데서 그러면 밀도가 높아지니까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되면서 구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적으셨으면 여기다가 이제 대기 대순환 순환세포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에너지를 보면은요. 이쪽은 온도가 0도, 즉 적도분의 온도가 높아요. 그럼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순환세포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여기 고위도 지역인 90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순환세포가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저위도 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세포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의 큰 덩어리로 세포가 이동을 하지 못하고요. 크게 3개로 나뉘는데 이 2개가 직접 순환하는 세포예요. 직접 순환. 에너지가 가장 극단적인 곳에서 직접적인 순환세포가 만들어지면요. 가운데는 간접적으로 만들어져요.
순환세포의 흐름을 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데서는 똑같이 올라오고 내려오는 데서는 똑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정보가 나오는 거죠. 올라가는 곳에서는 저기압이 형성된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려가는 곳에서는 고기압. 그래서 고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압인 지역에서는 비나 눈이 잘 내리고 고기압인 지역은 맑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명칭을 외우셔야 되거든요. 명칭은 극지방에 있으면 국이라 적었네. 극순환. 가운데는 어이자예요. 페렐 순환. 이거 적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헤들리 순환이에요. 북반구는 이렇게 형성되고요. 남반구는 다르냐? 남반구도 똑같아요. 남반구도 똑같이 순서대로 헤들리 순환, 그 다음에 페렐 순환, 극순환입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 명칭 외우셔야 돼요. 주로 우리는 그림이 북반구 위주로 나와서 여기 잘린 상태로 이렇게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극지방에 있으면 국순환, 그 다음에 우리 지구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북이 30에서 60도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페레순환. 페레순환이 시험 잘 나와요. 그 다음에 헤들리 순환. 혹시라도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것도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끝나면 참 좋겠지만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요. 그 바람까지도 여러분이 같이 보셔야 되는데, 바람은요, 극지방에서부터 살펴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부는 이런 형태로 휘어져서 불고요. 왜냐면 회전을 하니까. 그리고 30에서 60도 사이에서는 위로 가는 바람이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휘어져서 가요. 그 다음에 적도 부근에서는 아래로 향하는 방향인데 이렇게 휘어져서 바람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의 명칭에 젖을 때는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셨을 텐데 동서남북이라고 했을 때 향하는 방향대로 명칭이 지어지거든요. 우선은 이제 동쪽에서부터 불어나간다 해서 여기는 극동풍이에요. 극동풍. 그리고 30에서 60은 서쪽에서 불어나간다 그래서 서풍인데 편서풍이라고 합니다. 편서풍은 중학교 지리는 아니고 사회시간? 어쨌든 거기에서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뭐 제트기류 편서풍을 타고 가면은 빠른데 뭐 역방향이면 느리게 간다는 뭐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적도 부근은요, 무역풍인데 북동 무역풍이에요. 방향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이제 바람을 한번 해보면 이거 휘어져 나가는 방향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명칭은 똑같아요. 무역풍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남동 무역풍이라고 그러고요. 밑에는 똑같습니다. 편서풍, 극동풍.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외우시는 거 조금 잘 외우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크게 적어보면은 앞글자만 따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순환세포는 극폐해. 그 다음에 바람은 극편무.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형무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 도움이 안 되려나? 어쨌든간 극폐해, 극편무. 그래서 극순환, 뭐 극동풍 요거는 좀 잘 안 틀리는데 이제 중위도 지역, 저위도 지역 요건 좀 잘 틀리거든요. 그래서 페레 순환, 그다음에 헤들리 순환, 편서풍, 그다음에 무역풍 이런 거 잘 나오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서술형을 한다고 했을 때 북이 30에서 60도의 순환세포와 그다음에 불어오는 바람의 명칭을 적으시오. 이렇게 하면 페렐 순환이며 편서풍이다. 이렇게 적어주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 어렵게 되지는 않겠지만 남반구 0에서 30도의 순환세포와 바람을 적으시오 하면은 순환세포는
해들리 순환 세포이고 바람은 남동부영풍이다. 이렇게도 서술형으로 적을 줄 알아야 돼요. 여기는 다 외우셔야 돼요. 바람과 순환 세포는요. 그래서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북반구는 북동, 남반구는 남동부영풍이더라. 그래서 외워야 될 거. 뭐 결국엔 다 외우라는 소리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객관식 준비하기 위해서 직접 순환인지 간접 순환인지도 외우셔야 돼요. 어쨌든 이런 것은 다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에너지가 과잉인 곳은 저위도, 에너지가 부족인 것은 고위도. 그래서 에너지 불균형에 의한 것과 지구의 자전으로 이렇게 순환세포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하느냐. 여기서 끝나면 참 좋지만 잔인하지만 해류까지도 아셔야 돼요. 해류까지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을 이렇게 배웠다면은 여기서 이제 쌤이 하고 싶은 거 뭐냐. 이 바람에 따라서 해수의 순환이 표충순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을 보시면 요렇게 바람이 불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요렇게 불어가고 있고, 그럼 이거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요렇게 돌아가겠죠. 해수가.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해수의 표층순환이에요. 그러면 바람의 방향 따라서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하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 요렇게 여기 중위도와 저위도 사이에 흘러가는 해수의 명칭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극지방은 솔직히 얼음이잖아요. 그래서 저위도와 중위도 보셔야 되는데 적도 부근에서 있는 해류를 북적도 해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적도 남반구 쪽은 남적도 해류예요. 쉽죠?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이제 60에서 90도 사이에서 있는 거는 뭐냐면 북반구에 있어서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서양도 있으니까 북대서양 해류. 중요한 건 이것도 외우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남극은요, 남극의 그쪽이 해양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명칭이 남극 순환 해류라고 합니다.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요것만이라고 하니까 좀 짜증나죠? 근데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적도지방에는 북반구는 북적도 해류, 남반구는 남적도 해류, 그 다음에 이제 60도 부근에서는 북대서양과 북태평양 해류. 우리 이것 때문에 우리도 어장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남반구는 남극 순환 해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외우셔야 되고, 요거는 지금 바람 설명이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는 왜 해류가 생기느냐. 대기 대순환 때문에 생겨요. 원인, 대기 대순환.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쌤이 이렇게 대충 적었는데 교과서 그림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의 부는 방향에 따라서 지금 쌤이 적어줬던 거거든요.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 북태평양, 그다음 저쪽에는 북대서양이 있겠죠. 남극순환 해류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거 많이 들었죠. 쿠로시오 해류 이런 거 많이 들었죠. 근데 시험이 나오는 건 북쪽도, 남쪽도, 북태평양, 북대서양, 남북순환 해류 이렇게 나오고요. 또 이제 여기 아메리카 지역에 살고 있으면 이런 것도 외우셔야겠지만 우리는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쌤이
색칠해준, 현관펜을 색칠해준 요것만 좀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굵직한 내용을 좀 살펴봤고, 여기는 밑줄을 보셔야 돼요. 자, 대기와 해수의 순환은, 여기서 이제 해수는 심층 말고 표층을 의미합니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은 저희도에 남는 연 에너지를, 밑줄 그으실 때도 쌤이 동그라미 친 거 같이 하셔세요. 왜냐면 객관식에서 요거 단어를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저희도에 남는 것을 고위도로 이동시켜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가 남는다는 거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 이 두 가지가 에너지 불균형 해소 방법이에요. 이거를 또 서술형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하신다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서술하시오라고 하면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다. 근데 올바르게 뭐 칼집점을 한다. 그러면 대기와 표층 해수의 순환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마 근데 표층까지도 아마 맞다고 채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큰 글씨로 다시 한번 볼게요. 대기 대순환과 표층 해수의 순환은 지구 규모의 에너지 흐름 과정이며 요것이 변하면 기후가 변한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우리가 엘니뇨를 배워요. 니뇨. 그다음에 라니냐 요거 배웁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요거 두 개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앞에서 그 북극곰 그려진 거에서 봤는데 지구 자전축 기울기나 자전축의 경사 방향, 공전 궤도의 모양 요런 게 바뀌면 지구의 기후가 달라진다. 요게 이제 외적 요인이죠. 그럼 내적 요인은 뭐가 있느냐? 화산 분출, 수로 분포의 변화, 대기업 회수의 흐름 변화 이런 것들이 내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객관식으로 준비한다면 이럴 수도 있겠죠.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는 기후변화의 내적 요인이다. 그럼 틀린 거죠.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이겠죠. 이렇게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바뀐다면은 기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후가 달라진 거에 대한 변화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면 여기 개념 정리하기 한번 할 텐데 요거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나서 개념 정리하기 볼게요. 교과서 그림을 살펴보면은 극지방에 있는 거 극순환, 그 다음에 30에서 60은 페레순환, 그 다음에 0에서 30은 헤들리예요. 그래서 고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이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고저 그래서 저기압에 여기 보면 이렇게 구름이 형성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구름이 좀 이상하네. 어쨌든간. 자, 그 다음에 바람 다시 한번 보면은 극동풍,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편서풍, 시험에 잘 나온다고 해서 편서풍, 시험에 잘 나와 편서풍. 왜냐? 우리가 30에서 60도 사이에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편서풍 굉장히 시험이 잘 나오고요. 제트기 나오면 무조건 편서풍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0에서 30도는 무역풍인데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으니까 북동 무역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수는 이런 바람의 영향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 북태평양 해류, 대서양 해류, 남오순환 해류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요거 배웠네. 요거. 자, 북반구는요. 우리 실제로 변기에 물 내릴 때도 이게 관찰이 되거든요. 북반구는요. 시계 방향이에요. 오늘 변기에 물 내리면서 물이 약간 나선형으로 이렇게 슝 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림이 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때 방향이 이렇게 시계 방향입니다. 나중에 변기에 물 내릴 때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실제로 남반구 호주나 이런 데 가서 물 내리면요. 이거 반대예요. 그래서 호주 가서 제일 처음에 선생님들이 신기해하는 게 뭐냐면 변기 물 진짜 반대라고 하면서 막 그랬어요. 자, 그래서 시계 방향.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밑줄 그을게요. 북반구는 시계 방향,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입니다. 자, 대기 대순에서 지상으로 부는 바람을 위도별로 말해보자. 그래서 북반구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바람을 그러면 이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0에서 30, 30에서 60, 60에서 90.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적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혹시라도 헷갈리지 않고 서술에 틀리지 않으려면요. 외운 순서대로 하세요. 가장 쉬운 거 극동풍, 그 다음에 편서풍, 그 다음에 무역풍. 쌤이 지금 이렇게 적는 건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기 대순에서 지상으로 부는 바람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헷갈리면요. 이렇게 적어놓고 옮겨 적을 때만 무역풍, 편서풍, 극도풍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우신 대로 극편무 외우셨잖아요. 다시 한번 외우는 거 반복을 하면 극패해, 패래를 할 때 어이자다. 또 해들리는 아이자요. 극패해, 극편무. 우리 외우는 거 1학기 때도 막 주기율표 엄청나게 외웠잖아요. 이것도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극패, 극편무. 서술형에서 틀리지 않길 바랍니다. 표충순환은 지구 시스템에 이거 지구 시스템 나왔어요. 이거는 뭐 생물권이냐, 외권이냐, 기권이냐, 수권이냐 이런 거거든요. 직권이냐 이런 거. 그러면 어디에서의 상호작용이냐 이러니까 수권과 기권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다.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기권과 수권 사이 이렇게도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배웠고 그 다음은 방금 앞에서 한 게 뭐였냐면 이렇게 외적 요인, 내적 요인이 바뀌면 달라지면 우리 기후변화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피해가 생각보다도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상기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의 신인류 하면서 요거 관련해가지고 쌤이 이제 중간에 끊어질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복습하면서 꼭 보시고 여기 파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배워요. 엘니뇨 배우고요. 사막화를 배워요. 이게 왜 생기는지를 앞에 배웠던 대기 대순환과 그 다음에 해수의 표충순환 그리고 이때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여러분이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이렇게 해서 아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심층수가 있고 표층수가 있어요. 표층수는 햇빛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표층은 따뜻합니다.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이동을 해요. 심층은요. 말 그대로 바다 깊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진짜 차가워요. 자, 그러면 이 심층에 물이 올라오는 걸 뭐라고 그러냐? 물이 올라오는 것을 용승이라고 합니다. 물이 올라오는 것을 용승이라고 합니다.